예, 박지원입니다. 이게 두 분이 정신 차리면 나라가 삽니다. 국회도 이렇게 매일 싸울 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세 분의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좀 합의하는 정치를 보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당 우리 법사위원님들한테 경사가 오더라고요.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님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유상범 간사님 형님 과학정보통신부 장관 임명된 것도 축하드리고 우리도 청문회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 나가셨지만 언론 보도 보니까 사무총장 보도가 있더라고요.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나갑시다. 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중 2011년, 2012년경 권오수 회장에게 빌려준 20억 원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즉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체를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특히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당시 재산 신고 중 김건희 여사의 사인간 채권 20억 원과 관련된 주식 인수 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요청하셔서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도 요청합니다. 현재 인사청문 요청안은 국회에 없습니다. 법무부 또는 국가기록보존소에 확인하셔서 오전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왔습니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네. 법무부는 진행 좀 잘해 주세요.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죠. 박지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입이 없습니까? 팔이 없습니까? 지난 1월 15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대로 대국민 사과하면 될 건데 왜 검사를 소환해서 그 자리에서 사과 의사를 표명합니까? 검사가 국민입니까? 언론입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증인을 신청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최재형 목사님과 김건희 여사 간의 야밤중에 엄청나게 카톡한 것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따 질문에서 나오겠지만은 이간질의 명수예요. 그래서 만약 파리 올림픽에 이간질 금메달이 있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김건희 여사와 카톡에서 많은 이제 국정 현안,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거 뭐. 그때 그것은 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저 PT 좀 태워주세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2017년 1월 신주 인수계약 2017년 5월 경 계약 해지한 저러한 문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를 보면은 우리 도이치모터스 전 회계 책임자 저기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20억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주식 계약 인수하고 해지했다는 계약일 것 같습니다. 주식 파이낸셜 도이치 파이낸셜 계약 해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재산 신고를 보면은 검찰총장에 임명돼서
재산 신고를 보면은 그 20억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좀 보세요. 중앙일보에서 저렇게 문제가 있다. 부인이 지인의 투자 권유를 받고 비상장 회사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지난 5월 본인이 검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 충돌을 고려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은정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은 최근에도 아니죠. 2013년도에도 즉 결혼 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 권오수 총 회장과 함께 BW 투자를 해서 권오수 회장은 60억을 벌고 김건희 여사는 5,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홍수처 차장 대리 이러한 것은 수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 서면 답변으로 20억 원 1원도 없다. 이익 안 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0억이 나중에 보면은 30억? 40억 이렇게 불어가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죠? 홍수처 차장, 신명거 기자님. 저러한 내용을 취재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20억 원어치 계약했다가 해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네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검찰총장 돼서 재산 신고하려고 하니까는 그걸 해지하고 현금 20억으로 받았죠? 그렇죠. 이제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당연히 현금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걸 재산 신고한 거 아니에요? 예. 그 후로 그렇죠. 예. 어떤 재산 변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현금이 그 나중에 마이너스가 40억으로 됐다. 불어요. 예.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차장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를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또 그러한 보도가 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20억? 1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는가 하면은 이종호 1심 재판 증인 신문 내용을 좀 보세요. 저기 뭐라고 돼 있죠? 신명보 기자. 네. 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가 운영하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15억 원을 빌려준 내용인데요. 네. 그 15억 원을 빌려서 당시에 인스프린트랑 에스퍼트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럼 그러한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따 감사합니다. 예. 이따 최재형 목사님께 구체적으로 전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니 그 문자에 보면은 기정철포를 하잖아요. 촛불 기정철포를 하죠. 조국은 유시민하고 가까우니까 이간질 시키고 김정숙 여사의 옷은 이재명 측에서 흘리고 조국의 구속은 문재인이 했다. 이런 문자들 주고받았죠? 문자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제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이 시국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궁금해서 뽑아낸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예. 네. 저도 충격을 먹고 그게 그분의 자기 중심적으로 진술한 거지만 너무나 어떤 교활함도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국정농단을 하고 국정을 개입하고 엄청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밝혀내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의 구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이런 카톡 내용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이런 식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속된 건 정경심 교수지 조국 대표가 아니니까요. 예, 그것은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정이 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 박지원입니다. 숨 좀 돌리고 합시다. 심영보 기자님. 심인보 기자님. 심인보 기자님. 네. 2022년 죄송합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되기 전 5월 19일 날 임명이 됐는데 5월 20일로 그 20억 계약 해지했죠. 아, 예, 예. 그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예. 가지고 있는 돈. 그래서 20억 현금으로 되잖아요. 예. 비상장 주식을 미래에셋은 1,000원씩에 300억 원 가치를 구입했고 예. 김건희 여사는 800원씩에 20억 가치를 예, 맞습니다. 예. 1,000원보다 800원은 20% 싸고 예. 상식적으로 볼 때 300억을 구입하는 사람이 싸게 살 거예요. 20억 싸게 산 사람이 싸게 살 거예요. 당연히 많이 사는 사람은 많이 싸게 사는 사람이 해주겠죠. 싸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체가 특혜인데 그래서 20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중에 얘기하면서 20억 가치의 1원도 더하지 않고 원금만 받았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맞다고 봐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최 목사님, 네. 저 좀 띄워보세요. 저 내용을 보면은 유시민 등이 대권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국을 이용한 거죠. 이렇게 문자 주고받았죠? 그렇습니다. 또 최근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은 이재명 쪽에서 단계별로 작업했던 거였어요. 이런 문자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광화문으로 가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용산으로 갔다 하면서 구체적인 용산 이전 내용들을 문자로 주고받았죠? 그렇습니다. 저건 국정농단 아니에요? 기밀을 민간인에게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저렇게 유출한 거예요. 경호처에서 그쪽이 나왔다고 강력 권유, 육참 공간은 민가와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문자도 주고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문자로 주고받았죠. 그렇습니다. 저기 나오죠. 다 기억하죠. 지금 제가 이 전문을 입수해서 PDP로 가지고 있는데 저걸 뽑으라고 그랬어요. 한 200페이지 되더라고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잠을 안 주무셔요? 새벽 3시, 4시 문자를 계속 주고받던데? 예, 뭐 사적인 거는 알 수 없지만 드러난 현상으로 보면 부부 생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이랑 통화하거나 카톡하는 건 쉽지 않겠죠. 예. 주로 3시 그건 좀 새벽에 심한 이렇게. 말씀이고 네. 어떻게 됐든 영부인께서 새벽 3시, 4시 계속 문자를 하고
또 한동훈 문자를 보더라도 남자들하고 뭐 1시간씩 막 전화하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찾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그분이 뭐 야행성일 수 있겠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띄우지는 않았지만은 나한테는 마음의 병, 공황장애, 불안감으로 약으로 버티고 살고 있다. 이런 문자 받았죠? 예. 가세연은 끝나간다. 네. 안 들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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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목사님, 선교자로서 오늘 목사냐 이런 비난을 받고 서글프시죠? 네, 저보고 국힘당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자꾸 목사냐, 목사 맞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조금 예, 저는 반대로 최재형 목사 국회의원이 맞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 여사가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국회의원 역할도 못하는 국힘당 여러분들이 더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예. 최재형 목사님, 최재형 목사님은 지금 공개된 카톡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주로 뭐 새벽 3시, 4시에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국정에, 인사에, 정치에 개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안철수 대표의 합당 관계도 논의가 됐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데 후보 부인들이 만나면 어쩌냐 하고 최재형 목사님이 카톡에 물으니까 만나지 않겠다. 김종인 대표 사모님은 잘 맞지만 안철수 부인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정치 개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 즉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졸라서 했다. 이런 개인 신상 문제도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무정 스님이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결혼을 사실상 하신 분이 중매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무정 스님과 의절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다. 이런 얘기도 했죠. 네.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자기가 즉 김건희 여사가 여러 번 전시회도 해줬다. 이런 일도 했죠. 네. 그런가 하면은 주진우 기자의 나의 촛불 이 영화는 원래 자기들을 주관으로 한 건데 조국 사태로 던져버리더라 이런 얘기도 했죠. 네. 이런 것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정치 개입을 했는가 하면은 차관급 금융위원 선정에 개입을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고 그 후도 계속해서 관계했고 기울백을 받는 등 진짜 영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카톡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여사께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면서도 또 역설적인 정치는
또 혐오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치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 대통령인데 또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고 하여튼 그런 모순적인 부분도 많으시지만 아무튼 굉장히 다이나믹하시고 예, 그런 분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부인께서 우울증이 있다, 예. 이런 공황 상태가 있다 이런 것도 실토를 했지만은 저는 어떻게 이 많은 카톡을 주고받았는가? 나는 영부인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꼭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요. 예, 제가 많이 또 위로해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있고 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케이, 좋습니다. 종교 많은 대화를 그러면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영부인이 대한민국 영부인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는 이제 당선 전과 당선 후까지 다 믹스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